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대만이 타오바오 대만을 중국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6개월 내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죠. 지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이걸 양안관계라고 하거든요.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에서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이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 중국 자본을 서서히 철수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알아볼 내용인데요. 일단 요즘 뉴스 기사를 딱 보시면 양안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게 단순한 지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위에 북한이 공산주의, 밑에 우리가 민주주의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데, 중국과 대만도 딱 똑같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타이완 해협이 가운데 흐르고요, 서쪽이 중국 대륙, 동쪽이 대만, 한 나라였다가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선 중국과 대만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됐냐? 1901년에 청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중국은 각 지역의 군벌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지를 딱 보시면 군웅할거라 그래서 영웅들이 들고 일어나서 각자 지가 왕이다 이렇게 떠드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때가 딱 그랬어요. 청나라 무너지고. 이제 이때 순원이라는 이런 사람이 맨 처음에는 서방,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에다 요청을 했는데, 얘네가 거절을 하니까 러시아에다가 얘기를 했고 러시아가 들어준 거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결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을 하나하나 통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국민당의 총사령관이 나중에 타이완 섬으로 피신해서 대만을 만들게 되는 장제스,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금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 내에서 그냥 하나의 작은 세력으로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죠. 그러다가 장제스가 어느 정도 통일을 할 무렵에 공산당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부추기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분열이 생겼고, 이때가 바로 1차 중국의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산당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산시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쪽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7년에는 일본이 중국에 쳐들어오는 중일전쟁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때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이라는 이 공공의 적을 싸우려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뭉치자 이러면서 잠깐 싸움을 중단했던 시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의 국민당이 전력적으로도 우세를 했고 굉장히 장비도 많았는데, 문제는 일본과 계속 번번이 싸우면서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물러갔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의 대만 영토죠, 타이완 섬은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이미 넘어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일본 열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를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1945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타이완 섬이 반환이 됐던 거죠. 그렇게 1945년에 일본이 물러간 후에 중국에서는 또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처음에는 국민당이 어느 정도 이기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래서 1949년에 국민당의 수장 장제스가 일본에서 반환받은 이 타이완 섬으로 피신을 하고 중화민국의 정부를 타이페이로 이전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됐고, 그때부터 양안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태로 그대로 온 건 아니죠. 1979년에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중국과 대만은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선 지금 중국과 대만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생각하면 대만이 중국 본토에 크게 밀리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겠구나 싶은데, 1949년에 대만은 해군력을 총동원해서 중국 본토의 모든 항구를 전부 봉쇄하는 이런 저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육지에서까지 이 성을 탈환할 정도의 전력은 안 됐죠. 그런데 중국이 결국에 또 반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대만과 대치하던 이런 항구들이죠, 샤먼과 진먼 등 이 지도에 보여지는 이 지역에서 대립을 하면서 포사격도 하고요, 이렇게 밀고 내려왔고 전세가 어느 정도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차, 2차 타이완 해협 충돌 사건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6.25라는 한국전쟁입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대만이 중국이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무슨 군사력을 동원해서 도와줘야 되나, 이런 입장이었는데 1953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게 가만히 내두면 공산지역 국가들이 아시아를 거의 적극적으로 다 먹어서 자기들이 다 공산국가로 만들겠구나
되겠구나. 자, 이런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군사적 동맹들이 필요했고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955년에는 미국 의회가 대만 결의안으로 대만의 영토를 중국에 맞서서 함께 수호해주겠다, 이걸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미국이란 나라가 대만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나섰으니까 이제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중국도 전면적인 군사 충돌보다는 대치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1979년에는 결국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이제 대만과 중국은 큰 군사 충돌 없이 현재까지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가 다시 또 뭐 완화되기도 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상태고, 지금은 뭐 완전히 대만이 탈중국화를 하고 독립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죠. 일단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대만에게 원하는 건 그냥 하나의 중국,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 이러면서 살살 꼬시는 일국 양제, 이런 합의죠. 물론 예전에 이런 합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중국에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구의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언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 대만의 국민당,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의 경우에는 일당 독재체제였어요. 그리고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대만이 완전히 민주화가 되면서 점점 중국에서 독립한 대만을 요구하는 이런 정치적인 의견이 강해졌고, 결국에는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던 이런 구의선언은 엎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싹 무산이 됐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일단 지금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홍콩 사태 때문이죠. 홍콩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중국이 50년 동안 홍콩의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철저히 보장하겠다 약속하고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았는데, 갑자기 홍콩 보안법을 지네 맘대로 통과시키더니 지금 민주주의 탄압을 시작하고 있죠. 그게 바로 홍콩 사태인데, 대만 국민들이 딱 보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일국양제니 뭐니 하면서 뭐 하나의 중국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살 꼬시는데 결국엔 자기들도 홍콩 꼴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딱 본 거죠. 그래서 대만 민심이 지금 뭐 거의 완전히 반중국 성향으로, 지금 뉴스 보시면 거의 한 7대3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잉원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고 구의선언도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대만이 중국 정부든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상관없이 중국 자본이 대만에 투자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우회적인 어떤 방식의 중국 자본 유입도 전부 다 차단한다, 뭐 이렇게 해서 모 회사가 중국 비중이 높은 이런 경우에도 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오바오를 비롯해서 뭐 텐센트부터 중국 자본이 포함된 것은 뭐 거의 다 이제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거죠. 일단 이렇게 경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서 완전한 독립을 선언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대만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최근에 보시면 실탄 훈련을 하면서 군사력으로 대만을 탈환하겠다, 이런 주장도 환구시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뭐 거의 과격하게 표시하는 환구시보에서 뭐 자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 대선쯤에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포위하고 바로 공격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죠. 최근에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전개했죠. 그래서 해군부터 뭐 항공까지 전부 다 날아와서 언제든지 너희 정도는 우리가 포위할 수 있다, 이런 군사력을 과시를 했는데요. 대만과 미국은 거의 연합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를 괌 항공기지에서 출격을 했습니다. 죽음의 백조 이 폭격기는 34톤의 적재중량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고요. 중국의 방공망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오면 이걸 떨어뜨리는 이 방공망 밖에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의 어무를 받으면서 공격해오면 괌에서 일단 2-3시간이면은 대만에 딱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함대가 손쓸 수 없는 방공망 밖에서 해군 전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들의 어무를 받게 되면 중국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격추를 시키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스텔스에 걸려서 다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중국의 전력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미국의 입장도 대만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이죠. 우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들로 만든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 하고 있는데, 대만은 뭐 확실히 반중국 노선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TSMC가 미 상무부에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자마자 바로 대만의 TSMC가 이제 우리 화웨이고 뭐고 중국이랑 절대 거래 안 하겠다 바로 했는데, 이거 뭐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대만처럼 완전히 반중국 노선을 택하자니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뭐 거의 한 25%, 4분의 1 정도 너무 높기 때문에 갑자기 반중국을 택하면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 반중국 네트워크에 못 들어가면 당연히 피해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없다. 고심해 보겠다.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든 아니면은 뭐 중국의 경제력이 많이 약해지든 그런 상황까지 지켜봐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대만의 중국 자본 철수 문제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인 사실부터 앞으로 어떤 전개의 흐름을 가져갈지 그리고 대만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